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영화와 책을 함께 소개하는 날입니다. 무슨 컨셉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 가지를 처음 시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영화도 안 본 상태에서. 그러니까 영화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 녹음을 하는 시점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김현진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만 했다 하면 나타나는 김현진입니다. 그럴게요. 저희 시네마스타일 때 네네. 네, 그레이 50가지 그림자를 할 때 모셔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마지막 편. 네. 네. 네, 그때는 그 영화를 보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정말 나한테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하자고. 네. 자기 봤다고.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사회를 보시고 네. 오셨는데 네. 저희가 이번 주에는 다뤄야 될 영화가 2개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레이의 50가지까지 보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대신 보고 봐주신 분이 계시다. 네. 그렇죠. 궁금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팟캐스트 상에서는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시리즈에 관한 가장 권위자가 아닌가. 네, 원작도 읽었고 영화도 봤고 그렇지. 보도자료도 봤고 그러니까 지금 권위가 프린트를 있어요. 엄청 해왔어요. 네. 네. 그게 딱 1년 전인 것 같아요. 네, 시네마스터 때. 작년 2월이었어요. 네. 그때는 저는 아무 멤버도 아니었는데 배 감독이 마침 그때도 허리가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데자뷰야 이게. 그러니까. 땜빵으로 한 번 출연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생각 없이 왔더니 그레이 50가지 그림자를 저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인연이야? 그러게. 무슨 전생에 안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 하필 이때 이 영화로. 이젠 더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시리즈가 끝났어요. 그래. 더 이상 나오지 않아. 끝났습니다.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1편, 2편 있었고 제목을 바꿨어요. 한국 제목은 50가지 그림자 해방 이렇게. 그래서 그레이로 치면 안 나오고요. 50가지 그림자 해방 수요일날 개봉을 했는데 네. 일단 영화를 보고 오셨으니까 네. 들으시는 분 중에도 안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안 보실 분들 많죠? 네. 그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어디 뭐 해주세요. 위디스크 같은 데서 이렇게 엑기스만 뽑아 보시더라도 얘기는 연결이 돼야 되니까. 아, 그러네. 그런 네. 정도구나. 네. 자, 그래서 한번 보고 오신 입장에서 네.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대략적인 줄거리를. 일단 이 카피가 재밌어요. 이제 모든 규칙이 뒤바뀐다. 모든 과거를 잊고 서로에게 더 깊게 빠져든 크리스찬 그레이와 아나스타샤. 그레이의 독특한 취향으로 시작된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더 큰 자극을 원하는 아나스타샤로 인해 역전되고 마침내 그녀의 본능이 지배하는 마지막 절정을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요 정도 알고 엑기스 보면 되는 겁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반전인데? 네, 이거 다 거짓말이니까 아, 그래요? 네, 다 속지 알고 마. 계시고요. 아, 그래요? 네. 안 뒤바뀌나요? 안 뒤바뀝니다. 전혀 안 뒤바뀌어요. 아, 그래요? 그 전편에 기억하시겠지만 김프로님은 결혼식 장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어서 결혼식 장면을 아주 로맨틱하게 시작을 하고 면사포를 벗기고 언제나 뭐 약할 때나 슬플 때나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혼식장을 이 지루한 데 갖다 버리자 이러면서 그레이가 개인용 경비행기 다 갖고 가요. 그래서 막 아나스타샤가 이거 당신 거예요? 이러니까 아니 우리 거지. 야 정말 그렇구나. 그 비행기에 타는데 둘이 누드비치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너 벗을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수영하고 오는데 여기서 상반신 누드 나와가지고 뭐 돌아눕다 보니까 보이게 됐네요. 뭐 이러니까 수건을 던지면서 너 자꾸 이럴래? 이러면서 그날 밤에 침대에서 수갑 채우면서 또 벌을 주니까 아나스타샤가 자주 반항해야 되겠어요. 야, 점입 가경일세 진짜. 네. 이게 지금 그래서 초반부죠? 이게 초반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화로운 신혼여행이 끝나고 출근을 해보니까 원래 아나스타샤가 SIP 출판사의 비서로 취직을 했거든요. 그쵸. 근데 소설 담당 편집장으로 승진이 돼 있어요. 이 SIP 출판사는 크리스찬이 잭 하이드라는
아나스타샤의 상관이 자꾸 이렇게 좀 찝쩍거리고 찝쩍댔죠. 이러니까 추근덕댔잖아요. 아예 회사를 사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이 넓고 청초하고 뭐 엄청 화려해지고 사장이 오더니 너 그동안에 승진했다고. 근데 1, 2편에 일하는 장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너의 열정과 재능 때문에 승진했다고. 야. 그래가지고 승진은 근데 2편에서 한 거 아니에요? 2편에서 했었는데. 했었는데 한 번 한 더 올라갑니다. 한 하나 더 단계를. 올라가요? 네. 장으로 올라가셨네요. 네. 그때는 에디터로 올라갔었는데 어머. 지금은 소설 담당 편집장, 아, 진짜. 에디터인 치프로 올라가는 거죠. 아. 그때 2편에서 승진할 때도 자기를 승진시켰다고 너무 화를 내고 막 회사를 뛰쳐나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 네. 그쵸.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맞아. 그랬구나. 네. 그 다음날 사무실 가서 뻔히 일 잘해. 익숙해진 거고. 하루 만에. 아, 근데 이제 편집장이 됐군요. 네, 여기서는 약간 반항으로 메일 주소를 아나스타샤, 그 결혼하기 전 이름이 아나스타샤 스틸이거든요. 이제 그레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꿔요. 약간 이제, 나 여기에서는 나 자신이고 싶어요. 이러면서 또 안 바꾸는데. 그럼 편집장 자리부터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작가랑 미팅하고 있는데 갑자기 크리스찬이 씩씩거리면서 들어와가지고 그 작가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왜 데이터베이스를 뒤졌는데 아나스타샤 그레이가 없지? 이러면서 화를 엄청 내면서 쓸데없다, 진짜. 네, 쓸데없죠. 네. 근데 뭐 통할 리가 없죠. 그래서 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러고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레이가 붙여준 개인 경호원도 2명이나 있습니다. 남자 경호원이 쓸데없이 잘생겼어요. 그레이가 이제 집을 사가지고 아주 섹시한 여성 건축가한테 일을 맡겨서 이 섹시한 여성 건축가가 아나스타샤를 무시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더듬으면서 그레이를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가 잠깐 전화 받으러 간 사이에 이제는 아나스타샤가 깡이 생긴 거예요. 나한테 아나라고 부르지 말고 그레이 부인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너 내 말 안 들을 거면 시애틀로 꺼져버리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이러는데 이 다음에 카체이싱 장면이 시작돼요. 굉장히 길게. 뜬금없이? 네, 왜요? 뜬금없이. 너 저 여자 다룰 수 있으면 2차 다룰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 포르쉐 열쇠를 딱 주거든요. 근데 다찌차 하나가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아나스타샤한테 이거 따돌릴 수 있겠어? 이러니까 따돌릴 수 있죠? 이러더니 갑자기 체이싱을 해요? 운전을 정말 갑자기 너무너무 잘하면서 네. 쫙 이렇게 빠뜨려가지고 다찌차를 따돌리고 집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경호팀하고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운전하던 사람 누군가 김프로님 전 영화의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찌질한 남자. 네, 찌질한 남자가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걸로 보고 있었잖아요. 사진 태우고. 네, 그 남자인 거예요. 잭하이드. 그래서 이 사람 잭하이드인데요. 에디터. 네. 전편 시면에서 그레이가 헬기 사고가 나거든요. 그것도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는데 이것도 잭하이드 짓인 거죠. 에디터가. 네. 야, 일개 에디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헬기 사고네. 헬기 사고 내고 살짝 다치로. 장르가 바뀐 것 같은데. 네, 장르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에디터 하기 전에 전직 국정원이야. 국정 블랙인가? 그렇죠. 하여튼 그래갖고 그레이가 회사를 샀기 때문에 이 사람 잘렸잖아요. 그래서 끝이 영 좋지가 않은데 뭐 어쨌든 그레이가 출장 간 사이에 친구 케이트가 한 잔만 하자 이래가지고 한 잔만 하는데 한 잔만 하면 곧장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남편한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잘생긴 경호원한테 남편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러니까 너 퇴근할 때 이미 다 얘기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집에 오니까 괜히 이제 남편 샤워하는데 거기 이제 벗고 와가지고 이렇게 들이대고 뭐 원래 이러는데. 장르로 돌아왔군요. 네, 원래 장르로 돌아왔어요. 간신히 돌아왔어요. 막 이렇게 벗은 몸을 들이대고 이러는데 남편이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오락실 가나? 그렇죠. 오락실이 나올 타입니다. 너무 뻔해. 네. 야. 오락실 뭐야? 이 전편에 나온 거야? 플레이룸이라는. 그 있잖아요. 네. 묶어놓고 이렇게 뭐 하는. 그 아이들 다 그 있는. 공간. 거기를 방이 이제 오락실이라고 빨간 하는 거야? 벨벳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고 빨간 벨벳을 깐 이렇게 1000개의 기둥이 있는 그런 침대가 있고 서랍마다 온갖 도구가 착착착착착 정리가 돼 있는 플레이룸인데 오락실이라고 그렇군요. 번역을 하죠. 그 원래 장르의 본령으로 돌아와가지고. 예, 장르의 본령으로 돌아와서 그래, 오락실 가야 되는데, 마땅히 거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약간 이제 삐진 티를 좀 내줘야. 그렇지.
가자고 꼬시는데 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렇구나. 그냥 샤워 네. 부스 안에서의 그 장면은 그냥 계단이었구나. 그거 하고 끝나면 어떡해. 그렇지. 못 갈 거 아니야. 삐졌네? 이러면서 옷 입고 끝나면 이 영화 뭣도 아니죠. 네. 카체이싱 할 것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갑에 묶고 어디서 잉 이러는지 이제 전기 도구를 갖고 와요. 전편에는 이제 전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주로 이제- 아날로그 상품들이었죠. 네, 맞아요. 채찍이라든가.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전기 도구를 갖고 와서 윙 이러면서 막 괴롭힙니다. 근데 그 세이프 워드 기억나시죠? 세이프 워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 SM, BDSM 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갑자기 아나스타시아가 울면서 red 이러면서 세이프 워드를 외치는 거예요. 그 좋아하고 있다가.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갑자기 아나스타시아가 울면서 오락실을 당신의 복수의 도구로 삼지 말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벌 주려고 오락실을 데리고 왔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의 순수한 쾌락의 장소여야 되는데 나를 괴롭히려고 당신이 여기 이러고 데리고 왔다. 이러면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이제 울고불고 하면서 이거를 뭐 너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걸로 썼다. 이러면서 우니까 어찌어찌 화해를 하고 아나스타시아가 나 친구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주말에 여행 갈까? 이래서 좋아요. 이러고 아까 그 경비행기에 타니까 친구들이 다 타고 있어요. 그래요? 경비행기. 아. 그래서 전편에 아나스타시아가 낙찰받은 아스펜 별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는데 가니까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거기서 그레이가 피아노를 막 치는데 달콤한 노래를 막 불러요. 뭐 당신만이 나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되게 못 부릅니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전편 녹음 때는 이제 부재 중이었잖아요. 네. 이 배우들은 이 연기를 하는 것에 어떤 거리낌이 없는 제가 상태인지. 들은 얘기인데 이 남자 배우 제이미 도너는 네네. 이거를 찍은 날이면 네. 촬영한 날이면 네. 화장실에 가서 샤워하면서 딸 둘을 꼭 끌어안고 한참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들 꼭 끌어안고 부들부들 떨면서 가장으로서. 아빠 열심히 일했어. 그치, 이런 그런 거지. 거. 니들 사립학교 보내려면 어쩔 수 없다. 그렇군요. 이번엔 노래까지 했다는 거네? 네, 노래 진짜 못 불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이 여배우는 이 3편을 찍으면서 2편까지는 굉장히 청초하고 예뻤거든요. 네. 근데 3편에서 폭삭 늙었어요, 좀. 아, 진짜? 네. 그렇구나. 몸매는 여전히 예쁜데 얼굴이 좀 수심이 가득 찼어요. 개인사가 좀 있나? 나라도 되게 하기 싫겠다, 이러면서. 역변의 아이콘이군요. 근데 이제 현금을 땡겨야 되는 집안은 아니잖아요. 멜라니 그리피스하고 돈 존슨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 때문에 이걸 했을 텐데 그러게요. 왠지 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왜냐면 이 두 작품 말고 딱히 그렇지. 작품이 없어요. 예, 다른 작년에 영화에. How to be Single이라는 걸 찍은 거 말고는 이 세 작품 말고는 작품이 없습니다. 큰 진짜. 작품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뭔가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뭐가 막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그러게. 이제 이거 끝났잖아. 애매하지. 어떻게 이제. 그치. 그렇죠. 하여튼 제카이드가 자기를 위협하는 꿈을 꾸고 그 별장에서 베넨제리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BDSM에서 바닐라가 어떤 용어래요. 그치, 그래서 그치. 바닐라를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주는 게 이렇게 농담은 아닌 것 같고 아이스크림을 막 먹고 있는데 그레이가 당신은 왜 한참 찾았는데 여기 왜 있냐 이러면서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니까 이건 내 거예요 이러더니 갑자기 그레이한테 그걸 막 바릅니다. 참 그거 발라요. 네, 잘 발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지들 하시네, 네. 진짜. 네. 그걸 이제 잘 먹고 이제는 그레이가 이제 내 차례야 나도 먹을래 이러더니 또 이제 잘 바릅니다. 같은 바닐라를 바르나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역시 바닐라로 그래서 또 잘 먹고 이제 아나가 사무실 출근했는데 차 마시면서 입술 깨물면서 전날 있었던 일 자꾸 회상하고 전날 있었던 일도 자꾸 이제 다시 플래시백으로. 네, 플래시백으로 나오고 야, 자꾸 이거 그래서 회상하고 머리 썼네. 바닐라 바른 데에서 끊고 다음날이 됐다가 조금 뒤로 밀었다가 플래시백으로 보여주는. 이 정도 이렇게 바리에이션이 있어야 참고 보는. 근데 입술을 너무 심하게 깨물고 입술 깨물었다가 찻잔 깨물었다가 입술 깨물었다가 찻잔 깨물었다가
아, 찻잔도 깨물어? 네, 찻잔도 이렇게 살짝 깨물었다가 이렇게 네. 사무실에서 일을 안 해요. 아, 일을 왜 해? 그렇지. 남편이 사면 되는데 그냥. 네, 남편이 맨날 너의 보스의 보스가 나라고. 그쵸. 일할 필요 없죠. 네. 근데 그런 얘기 막 해요. 당신은 내가 집에 앉아서 벽지나 바꾸고 뭐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난 일하고 싶어요. 뭐 내 재능을 뭐 떨치고 싶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레이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제카이드가 나타납니다. 집에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네. 팔로 감아가지고 식칼을 들이대고 집안에까지 침투를 아, 했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들어왔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애저녁에 처치해버리면 될걸. 일단 들어왔대. 네. 장르가 뭔지 헷갈려요. 그래서 아까 그 두 경호원들 있잖아요. 그 두 그렇지. 경호원들이 제지를 하고 제압을 합니다. 아, 제지를 여기서 해? 재밌는 게 결박할 게 필요한데? 이러니까 다른 경호원이 없어. 이러니까 아나가 우리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어찌나 웃는지. 아, 진짜 발음이 네. 진짜 궁금하다. 네, 이렇게 체포가 되고 아, 그럼 다 묵나요? 그 묶는 장면 안 나왔어요. 네. 굳이 뭐 보여줄 필요 없는. 그쵸. 막 벨벳 수갑 이런 걸로 묶을까 좀 걱정했었는데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제카이드는 아나스타샤가 자기를 유혹했는데 내가 차버리니까 나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다. 이렇게 꽃뱀으로 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믿을 리는 없고 재판정에 가보니까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데 보석금이 5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뭐 풀려날 수가 없겠죠. 네네. 그래서 세게 잡혔으니까 안심을 했는데 이제 안나가 자꾸 구역질을 막 해요. 자꾸 막 들어섰구나. 토하고. 아, 임신했나요? 그렇죠. 네. 들어섰어. 네. 그렇게 했으니 어쩔 수 없는. 네. 네. 그래가지고 임신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시리즈가 원작에 보면 정말 임신을 방지하는 걸 정말 강조를 많이 해요. 그치. 모든 섹스씬마다 그는 거칠게 콘돔 호일을 잡아 뜯었다. 그는 이렇게 콘돔 호일을 벗겼다. 이런 묘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콘돔 사용 권장하는 소설이에요. 네네. 2랑 1에도 그 임신 방지하는 주사 맞게 하는 그 산부인과 의사를 불러가지고 네. 주사 맞게 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근데 이번 편에서는 깜빡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콘돔이 불량일 수도 있지. 아,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주사를 안 맞아서 그래요. 아, 그래? 그렇군요. 네, 그 의사가 주사를 왜 안 맞았냐 그러고. 아, 물어보는구나. 나 임신했어요. 이러니까 그레이가 주사 안 맞았어? 바로 막 이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레이가 나 아빠 되기 싫다고 소리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어. 그러면서 막 애가 너를 뺏어갈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임신해서 애 생기면 우리는 뭐 다 끝이야. 막 이러면서 뭐 어떻게나 그렇게 애 갖기 싫다고 난리를 치는지 지금 그러니까. 30도 안 된 나이에 되게 많은 기업의 총수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철이 없는 모습은 그 나이대 같구나. 그리고는 술에 골아 떨어져서 우는데 전편에 킴 베신저가 한 컷 나왔던 거 그쵸. 기억하세요? 음. 그 사람이 이제 엘레나, 네. 그러니까 미세스 로빈슨 같은 사육시켰던 사육시켰던, 예, 맞아요. 바로 그분인데 그 사람하고 하룻밤을 보내고 온 거예요. 그레이가. 네. 그 문자를 딱 보니까 직접적으로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킴 베신저는 이번 편에 안 나와요. 좀 그냥. 그거 예. 하자고 돈 줄 순 없잖아. 그러게가. 비중 있는 여자 배우는 마샤 게이 하든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킴 베신저는 그때도 그렇게 아름답게 나오질 않아서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그냥 우정 출연 비슷한 건 것 같은데 하여튼 하룻밤을 보냈는데 오늘 즐거웠어. 앞으로 힘내. 뭐 이런 문자가 오니까 임신한 부인 놔두고 전에 자기 사육사랑 놀다 갔는데 너무 화나잖아요. 네. 근데 섹스는 없었고 얘기만 했다고. 얘기만 했다. 얘기만 했다. 근데 그게 먹힐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아나가 남편 책상에 가가지고 열쇠 있는 열쇠를 딱 주워보는데 예스라고 써있는 열쇠가 있어요. 예스하고 느낌표까지 써있습니다. 그게 플레이룸 열쇠예요. 아. 그래가지고 네. 그 플레이룸 열쇠를 따서 그 방에 가서 혼자 틀어박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레이는 아나가 없어진 줄 알고 한참 찾고 그레이한테 아나도 감정을 터뜨리고 그래서 둘이 이제 안 좋은 상태인데 전화가 와요, 신우이한테.
신우이구나. 이러고 전화 딱 받았더니, 신우이가 아니라 제카이드예요. 그래요? 장르가 바뀌었죠. 네. 나한테 왜 이러냐. 스럽다. 이러니까 너네가 내 인생을 뺏어갔다고. 보상하라고. 그래서 지금 500만 달러를 갖고 오는데 남편이나 경호원들한테 알리면 신우이는 없다. 빨리 와라. 시간 얼마 없다. 그래서 큰 가방 갖고 은행에 가서 500만 달러 인출하려고 하니까 지점장이 또 그레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확인하려고. 그래가지고 아나가 말을 못하니까 전화 받고 그레이는 얘가 나랑 헤어지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돈 주려면 다 줘라. 그런 다음에 그 은행으로 향해요. 네. 근데 비상구를 통해서 신우이가 있는 곳으로 딱 가는데 좀 이때 재치를 발휘해서 자기 전화는 돈가방에 넣어놓고 지점장한테 전화 좀 줘요. 이런 다음에 지점장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점장 전화를 갖고 가서 자기 전화인 척 하는데 납치하는 실행범이 이 출판사의 자기 비서인 거예요. 여자 비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출판사 여직원이 납치를 하고 가가지고 보니까 신우이가 묶여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돈가방 던지는데 그걸로 뭐 된 게 아니고 제카이드가 아나를 패요. 야, 진짜 밑도 끝도 없다. 네. 왜 때려요? 이런 쌍년. 이 영화를 이걸 위해서 하려왔구나. 네. 어. 이런 먹 같은 년. 죽어라. 이런 식으로 막 패요. 네. 근데 임신했는지 모르겠지만 배도 때리거든요. 네. 그렇구나. 전편에 그레이의 노예 레일라 생각나세요? 네. 그레이의 노예였던 여자 레일라. 중간중간에 갑자기 나타났죠. 중간중간에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아나한테 접근해서 그레이가 무릎 꿇어 이런 다음에 이렇게 안전한 데로 보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권총이 집안에 있었거든요. 아나가 그거를 청바지에 끼워갖고 갔어요. 그래갖고 맞는 와중에 네. 제카이드를 쏩니다. 잘 들어맞아요. 제카이드가 알고 보니까 출판사 비서들하고 최다 성관계를 가진 다음에 그걸 다 비디오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를 가지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비서들이 자기한테 따를 수밖에 없게 한 거예요. 공범으로 만든 거구나. 네, 그래서 공범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아나는 수술해야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고 그레이는 자기가 한 짓을 너무 후회해요. 뭐 애 싫다고 찡찡거린 거 뭐 이런 거 같은 거. 네. 그는 늘 후회합니다. 네, 맞아요. 이 영화 시리즈를 통틀어서. 통틀어 후회하죠. 맞아요. 맨날 후회해요. 뭐 사준다며, 그러지 말걸. 때린다며 조금 덜 때릴걸. 뭐 이러면서 막. 채찍 조금 야간 거 쓸걸. 뭐 이러면서 막 그러죠. 네. 하여튼 그래서 아나가 깨어나니까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또 뭐 엄청 그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제카이드는 원래 그레이가 고아잖아요. 그래서 위탁 가정을 전전하면서 자랐는데 자기랑 한 위탁 가정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 출생의 비밀이 또 이렇게. 네. 야, 한국 드라마 같죠, 되게. 그래서 계속 제카이드가 내가 너일 수도 있었다 이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너처럼 부잣집에 입양됐었으면 달랐을 수도 있었다. 근데 제카이드도 인물인 게 프린스턴에 수석으로 입학해가지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그레이처럼 그레이 왕국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레이는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서 아나는 이 아이는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할 테니까 이제 당신 친엄마를 용서해줘라. 그 백인 쓰레기에 약간 성판매 일을 해서 또 마약 중독하고 그런 엄마였지만 용서해주라. 그러고 부하들이 친엄마 묻힌 데를 알게 돼서 꽃다발을 바쳐요. 그리고 아나는 크리스찬을 보면서 1편부터 자기네가 해왔던 플레이를 회상을 합니다. 이게 엑기스죠. 어떤 뭐 트릴로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네, 맞아요. 플래시백으로 장면들이 다 나오나요? 장식하네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아나사샤가 고속복을 스스로 입고 있어요. 그러면 문자를 보내요. 주인님 저를 혼내주세요. 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레이가 가서 채찍을 딱 고르면서 그래 당신 요즘 말을 안 듣더군. 이제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때리나? 이러는데 집어넣으면서 근데 봐주겠어. 이래요. 개과천선한 겁니다. 그레이가 이제 규칙이 바뀌었다면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뭐 무슨 본능이 지배하는 마지막 절정의 순간이 뭐 뭐가 어쩐지 뒤바뀌고 말고. 되게 아나스타샤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되게 나쁩니다. 결국 근데 뭐 엄한
그레이가 될 수도 있었던 애를 권총으로 쏴 죽인 거? 죽이진 않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레이가 좀 더 위로 겨냥하지 그랬냐 막 이러거든요. 아, 그래? 머리를 그냥- 쏘라고? 네, 그냥 다치고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보니까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또 만삭이에요. 그래서 맨발의 임산부가 되고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입니다. 오케이. 자, 이걸 들으시고 마지막 피날레 엑기스를 보시면 된다. 그럼 이제 1, 2, 3부작의 모든 장면들을 어떤 연유에서 이게 이런 장면이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이해할 수 없을 굳이 거예요. 그렇지. 그게 1편은 그래도 그나마 뭐 신선해서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관객도 한 32만 명 들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2편은 너무 막장 드라마 같으니까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우리나라에선 잘 안 같으니까. 됐지만 2편은 전 세계 27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을 진짜요? 했어요. 이게 욕하면서 다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3편 안 찍을 수가 없는 거죠. 막장의 위력이야. 네, 우리나라에서는 18만 명 봤어요. 딱 반타작. 1편보다. 어떨 것 같으세요? 3편은? 3편요? 글쎄 12만 명? 계속 출겠구나. 2편보다는 조금 못하군요. 네, 그렇게 야하지가 않아요. 이게 스릴러라니까요. 제카이드가 이렇게 중요하게 나올 줄이야. 그렇구나. 그럼 그 제카이드라는 사람 원래 2편에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1편에도 나왔죠. 1편에는 못 봤고 2편에서는 출판사 자기 상사로 나와가지고 그럼 계속 나오는 추군데 죽은 데다가 잘리고 그 사람이 아나스타샤하고 둘이 결혼하는데 멀찌감치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나요. 엘리게이터처럼. 그러니까 제가 뭘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근데 그 2편에서는 그러면 같은 위탁 가정에 있었다는 이런 정보 전혀 그런 거 안 없었고? 나오죠. 네, 그런 거 안 나오죠. 전혀 안 나오죠. 2편에서는 자기 남편이 사육당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충격받고 자기 남편도 노예들을 사육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알고 되게 충격받고 그런 게 많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킴 베이신저가 나온 거구나. 네. 야, 정말 대서사시네. 대서사시죠. 그렇죠. 그 킴배신저는 어떤 섹스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사업도 가르쳐줘요. 그레이가 될 수 있게끔 멘토구나. 사업 요령이라 그쵸 멘토죠. 좋게 생각하면 멘토. 좋게 생각하면 멘토. 그래서 이번 편에서도 멘토링을 받고 온 거네. 그쵸. 임신한 아내를 놔두고. 아내가 임신했다고 찡얼거리면서 잠깐 멘토링 받고 온 거죠. 거기서 채찍으로 맞고 온 걸 수도 있잖아. 혼나고. 거긴 역할이 그러니까. 그건 근데 나오지 않았다, 장면으로는. 근데 이 그레이 50가지 그림자가 네. 가장 빠른 속도로 미국 밀리언셀러 클럽에 들어갔다고 해요. 소설이.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는 책을 발견을 했는데 네.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릴까 싶어요. 네. 오죽했으면 이 책이 오죽이나 많이 팔렸으면 요리책 중에 치킨의 50가지 그림자라는 요리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물로 보고 있는데. 네. 번역서예요, 번역서. 네. 외국 책인데 닭이 묶여 있어. 이게 순진한 생닭과 네. 노련한 요리사 간의 밀고 당기는 관계를 다룬. 근데 멀쩡한 요리책에 요리법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 근데 그 관계를 레시피 50가지가 나오는데 네. 그거를 이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톤으로 네. 제가 보니까 맞아요. 레시피는 레시피대로 그대로 있어요. 네, 그거는 네. 멀쩡해요. 근데 그 한 요리 뒤에 짧은 에피소드들이 붙어 있어요. 네, 한 맞아요. 두세 장 정도의 네. 소설처럼. 네. 거기 안에 생닭과 요리사의 밀고 당기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영계 아가씨. 아, 지금 막 당신의 두 손이 내 넓적다리를 더듬고 당신의 치아가 내 가슴살을 잘근잘근 깨무는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이. 생닭의 대답합니다. 네. 생닭의 근데 마음. 되게 신기한 게 닭 요리 50가지가 들어있긴 하네요. 그치. 네. 그러니까 치킨 실제로 요리 50가지를 들어있어요. 요리책이야. 유혹당한 햇닭. 야, 진짜 대단하다. 이건 그럼 미국에서 패러디해서 나온 요리책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많이 팔렸는가? 모르겠어요. 갑자기 할아버지 많이 팔렸는가? 궁금하다. 얼마 팔렸나? 전 밑간은 처음 당해봐요. 진짜. 아이고. 대단하다. 한 번도 이렇게는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도 당신을 바삭하게 구워주지 않았다고? 근데 이게 번역체라서 더, 이게 더, 야. 막 사는 것 같아, 이 느낌이. 근데 그러면서 요리는, 레시피는 다 들어가 있네. 레시피는 멀쩡하게 다 멀쩡하게 그냥 요리책처럼 들어가 야, 있습니다. 이거 괜찮다. 야, 역시.
패러디를 하려면 역시 이렇게 해야 양덕들이. 되는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양덕들이 거구나. 무섭습니다. 50가지 그림자 해방을 욕하면서 다들 보잖아요. 개봉 첫날 벌써 2만 명이 봤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첫날 2만 명이 봤어요. 수요일 개봉 아니었어요? 그렇죠. 평일- 저희가 지금 목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저께 스코어가 2만 명이에요. 넘었어요. 야, 보는구나.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뭐 한 15만 봅니다. 15만. 김현진 작가가 12만이라고 예상을 하길래 자기가 말한 거랑 다르게 10만 명이 넘게 본다고 예상을 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건 욕하면서 다 본다. 넘겠구나. 네. 물론 이제 2차 판권. 그 IPTV라든가. IPTV를 넘어오면 더 많이 보겠죠. 그렇겠지. 그러면서 이 책도 사겠지. 수익은 쏠쏠하지 않을까. 네. 이 카피가 너무 낚는 게 너무 많잖아요. 더 큰 자극을 원하는 아나스타샤. 네. 역전. 그녀의 본능이 지배하는 마지막 절정. 뭐 있나. 제카이드가 절정인데. 그러니까 총격전이 클라이막스인데. 야,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 거면 책에는 분명히 매력이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영화랑 아마 다르게. 상상이라 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책에는 보면서 계속 나름대로 상상을 하게 되니까 그치. 여자들이 훨씬 더 좋아했잖아요. 좋아하는데 이 책이 미국의 사커맘들한테 네.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데려다주고 데려다줬다가 애 축구하는 동안 차에서 기다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 보는 거예요. 아, 그런 인기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글쎄 이게 트와일라이트를 좋아하는 작가가 그걸 그대로 패러디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구성도 같은 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쓰면은 트와일라이트하고 80% 이상이 유사하게 나온다고 해요. 아, 전체 플롯이? 네. 그래서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쓰레기에서 쓰레기가 나왔네. 많이들. 아, 그렇구나. 아, 공통점이 있긴 하네요. 트와일라이트도 남녀 주인공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인터뷰 때마다 똥 씹은 표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는 안 될 책이었다. 막 이렇게 막 주인공들이. 맞아. 네, 심지어 나와서는 안 될 책이었다. 이러고. 매체 인터뷰를 하면서, 아, 원작을 읽었나? 안 읽었습니다. 그럼 대충 눈치 까고 다음 질문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럼 시나리오 어땠나? 나왔으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봉하고 시사하고 인터뷰에서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주인공들이 스스로의 모습에 학을 뗐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긴 네, 있네요. 진짜 제이미 도는 애들 꼭 끌어안고 그 샤워기 틀어놓고 따뜻한 물 앞에서 그렇게 해서 회복하고 근데 몸 관리도 꾸준히 받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이 영화를 찍으려면. 아니, 돈을 많이 주니까. 그 2편에서 플란체 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 어려운 요가 자세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마치 유지태가 올드보이에서 하듯.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돈 입금이 받으면 되면- 배 감독도 할 수 있어요. 아유, 그럼요. 예. 지금 허리 다치면 금방 허리가 싹 나. 낫는다. 그럼. 자, 그래서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해방 혹시 볼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네. 기대치를 아주 낮추고 가서 보시면 의외로 또 재밌을 수도 있죠, 뭐. 욕하면서 보는. 네, 막 웃으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야, 아, 시사회에서 봤다 가셨잖아요. 반응은 어땠어요? 네. 시사회에서 막 다 웃었어요. 박장대소 하면서 봤구나. 네, 진짜 박장대소하면서 그레이가 진짜 나의 사랑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 빵 터지고 서로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르니까 또 웃겨갖고 빵빵 터지고. 근데 그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스트레스 풀기용으로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 네. 보도자료에는 뭐 연애세포를 자극하는 이게 무슨 연애세포를 자극하다뇨. 그런 기대 전혀 하지 말고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진짜 재밌게 깔깔깔 웃고 네. 나오기에는 재밌습니다. 좋다는 얘기는 다 갖다 쓴 것 같은데, 보도자료에. 아니, 제가 계속 그 궁금한 걸 얘기를 하는 거는, 최소한의 개연성이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이 영화는. 아, 얘기만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네. 근데 원작도 그런 거냐. 아, 책에서도? 네. 책은 책도 어때요? 그러냐는 거죠. 책은요, 이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개연성은 그냥 기본 하는데요. 그 아나스타샤가 느끼는 성적인 쾌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묘사를 해요. 아, 문장으로? 네, 문장으로. 그리고 BDSM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여자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까지 묘사를 잘해요. 딱 레드까지 딱 예, 거기까지 잘합니다. 그게 오히려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글로 적힌 게 훨씬 더 볼 때 감정이 더
좋게 느껴질 것 같아. 근데 원작자 E.L. 제임스가 프로듀서까지 했거든요, 이 영화를. 아, 영화를 직접? 네, 그래서 뭐지? 이런. 그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않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 훨씬 더 극대화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소비하기 좋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게 찍어서 보여줘 버리면 뭔가 더 자극적이지 않으면 여기서 뭔가 느끼기 애매한?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러다가 그게 애매해지니까 직접 원작자가 프로듀싱을 하면서 카체이신 같은 거 넣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영화가 진짜 쓰레기라고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갑자기 좋은 음악이 나와요. 네. 갑자기 되게 훌륭한 음악이 나오면서 두 분 전편 보셨으니까 갑자기 섹스씬 나올 때 훌륭한 여성 보컬의 노래가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번에도 데니 엘프만이 음악을 맡아가지고 진짜요? 네, 쓸데없이 훌륭한 네, 쓸데없이 고퀄의 OST가 나와서 이것도 또 하나의 유머 요소입니다. OST는 항상 좋았어요. 데니 엘프만이 했구나, 이 OST를. 입금의 힘이지. 입금 되면 한다는 거지. 프로의 자세다, 프로의 자세. 자, 뭐 저희가 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50가지 그림자 해방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편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요. 저희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는 김현진 작가님의 책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2부는 김현진 작가님의 책 가지고 얘기할 건데요. 원래 월요일은 김포쇼 독서회여서 네. 책을 소개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 동물 애정생활이라고 2017년 12월 15일 날 첫 세간이 나왔는데 몇 달 안 됐네요. 네, 네. 신간이죠. 네, 어떻게 아직은 따끈합니다. 많이 팔렸습니까? 전혀 안 팔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김현진 작가님의 동물 애정생활이라는 에세이 네. 분홍색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루아크라는 곳에서 나온 책인데 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 책 말고도 책을 2권을 더 냈어요. 어떤 책들이 있죠? 첫 번째로 했던 건 우리는 갈 곳이 없다라고 쌍용차 노동자 이창근 씨가 얘기를 하고 제가 받아 적는 식으로 대담집이고요. 두 번째는 XX 같지만 이건 사랑 이야기라는 약간 골 때리는 소설이고요. 그 다음이 동물 애정 생활인데 네. 이렇게 싹 망한 게 작년에 그 82년생 김지영이라든가 박준 시인의 어떤 책 같은 게 많이 잘 나갔잖아요. 네. 그렇게 어떤 블록버스터 같은 것들을 싹 쓸고 가면 쬐끄만 책들은 전혀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쬐끄만 책들은 네. 되게 참 제가 작년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빨리 이거 때려치고 신문 배달 같은 거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책은 한 권만 팔아야 된다는 이 명언을 우리 심용환 작가님께서 주셔가지고 오늘은 동물 애정생활 얘기만 할 건데 네네. 네. 그 책이 아주 예뻐요. 네. 예, 되게 강아지 예쁘게 그림이 나왔어요. 있어가지고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되신 거예요? 그동안 제가 유기견을 데려다가 많이 키웠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글을 많이 썼었는데 작년에 출판사에서 12월에 내고 싶은데 원고 모여있는 거 뭐 없냐 이래가지고 원고 있다 이래가지고 뚝딱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물에 관련된 본인 이야기 그리고 본인 주변 지인들과 관련된 에피소드 이런 게 이제 엮여서 네. 나온 것 같던데. 근데 주로 강아지 이야기들. 네. 거의 대부분 강아지. 그 개의 해를 맞아서 그 책 표지가 개 얼굴이거든요. 네. 황금 개띠의 해니까 개책 좀 사랑해 주십시오. 책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그 김 선생이 책을 쭉 보셨으니까 네. 일단 인상평 김 선생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고백을 하면 저는 반려동물이나 애완동물을 잘 못 키우고 거의 키워본 적이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제가 키운 건 아니고 우리 집이 키웠던 거죠. 그렇게 중학생 때 이렇게 키운 이후로는 딱히 뭘 해본 적이 없고 심지어 화분도 잘 못 키워요. 내가 키우면 다 죽더라고. 쉽지 않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세상 만사에 제가 오지랖에 관심이 많지만 정말 잘 모르는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네. 책은 또 일반적인 반려동물을 키우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버려진 아이들 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강아지들, 개들을 김현진 작가께서 케어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네. 네, 저는 그 부분이 참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 책 안에
스포일러라면 스포일러지만 걔 얘기 반, 본인 얘기 반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쩌면 본인 얘기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개 같은 그래서 동물 애정 생활이지만 사실은 저게 김현진 지난 15년사 뭐 이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땠다 저땠다 말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책이. 왜냐하면 작가 본인 얘기니까 그거를 제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는 게 약간 웃긴 거예요. 안 그래도 저랑 가까운 분 중에 제 남자친구 중에 1940년생이신 분이 계신데 남사친. 국정원 2차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 책을 보내드렸더니 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매력을 별로 못 느낄 것 같다. 약간 차가운 평을 하셔가지고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더 안 팔리나 보다. 그래서 표지를 더 심하게 예쁘게 귀엽게 한 거 아니야? 아, 표지는 진짜 지금까지 쓴 것 중에 제일 귀엽고요. 그 뒤에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에도 걔 얼굴이 있어요, 심지어. 아, 그러네. 네. 그러네요. 네, 이렇게도 찍혀요? 아, 예, 그렇게도 찍혀요. 저런 책은 사상 최초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야. 그래서 표지만 보시면 너무 귀엽고 예쁘고 그래서 뿌띠뿌띠한 책일 것 같잖아. 안 그래. 그렇죠. 삶에 대한 진짜 찐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사실, 네. 이 책을 읽어보고 보통 독서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책을 배 감독이 사기로 했어. 네. 책에 도착을 안 했어. 도착이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못 읽고, 그러니까요. 김 선생만 지금 읽고 왔거든요. 저만 방송을 해야 되니까 어제 시내를 가다가 서점에 들려가지고 낼름 사서. 네. 근데 또 에세이고 쉽게 글을 쓰셔가지고 네네. 읽는 방식은 뭐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리는 책이에요. 네. 금방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행인 것은 반려동물 얘기 반, 본인 얘기 반이라고 하니까 후자에 속하는 반 중에 몇 개는 제가 아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잠깐 보니까 네. 많이 알겠지. 내 욕에 안 적혀 있는데 굉장히 위안을 얻으면서 일단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평을 네, 해봅니다. 그 청취자들 아시나요? 저랑 혈연 관계가. 많이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겠죠. 네, 네. 네, 여기까지만. 두 분은 특수관계예요. 특수관계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이 당연히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강아지들, 유기견들을 데려왔을 때 이름을 네. 매우 화려한 이름들로 많이 붙여주셨더라고요. 뭐 맞습니다. 루이 필립, 로렌츠 에드 메디치 맞나요? 제 네. 기억하는 게 줄리아노. 줄리아노. 네, 뭐, 메디치. 네, 왜 그런 그러시나요? 식으로. 올리베르토. 왜냐하면요. 주로 이태리에 긴 이름을 붙였는데, 동물병원에서는 막 그래요. 개 이름은 세 글자를 안 넘는다고. 동동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유기견들 데리고 오면 애들이 굉장히 쫄아 있어요. 쫄아 있고, 밥을 주면 내가 이 밥을 먹어도 될까? 뭐 이런 느낌이고, 그걸 새끼 때부터 귀엽게 기른 애들은 다 세상이 지 거거든요. 그치. 근데 유기견 애들은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아, 내가 뭐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나? 나를 쓰다듬어 줘도 되나? 막 그런 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애가 찌질하고, 좀 못생기고, 털 같은 게 엉성하고, 그럴수록 이름을 더 화려하게 해가지고, 균형을 좀 맞추려고. 그래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김현진 작가가 키우고 있던 그 중에 가장 초창기에 데려온 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몸이 불편한 개였거든요. 한쪽 다리가 이렇게 굽어 있고 굳어 있는. 그래서 이제 쩌뚝쩌뚝 하는데 굉장히 눈치 보고 가까이 안 오고. 저도 애완동물 김선생님처럼 집에서 키우지를 않아가지고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더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도 참 쭈뼛쭈뼛하고. 근데 그 친구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줄리아노 드 메르치? 메디치가 뭐냐? 메디치가 뭐면서 어우 내가 잘못됐네. 이거 좀 드세요.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름들이 대단히 네, 화려했다. 마리 앙뚜아네트도 있었어요. 주로 유럽 쪽 이름들이었습니다. 네. 네. 이탈리아 쪽 귀족적인 이름. 그 실제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대하다 보면 좀 변하나요? 그렇게 이름을 길게 지으면 애에 대해서 몇 초라도 더 부르게 되잖아요. 몇 초라도 더 눈을 마주치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부르게 되고 그러면 나를 더 바라보는구나. 나를 더 길게 부르는구나. 이러면서 애들이 살짝 피어난다 그럴까요? 나도 예쁨 받아도 되는구나. 나한테도 이 밥은 내 거구나. 나 혼자 먹어도 되는구나. 아, 이제 밖에 나가지 않아도 돼. 그런 게 느껴져요. 강아지 이름 중에 다 화려했잖아. 네. 매우 화려하지 않은 짧은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둥이라고. 네, 지금 키우는 개예요. 네. 근데 저는 그 둥이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었어요. 충청도 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소개를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충청도 천안에 살 때 어떤 개가
그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쬐끄만한 개인데. 개가? 네, 개 주제에 2차선에서 좌회전 받아서 가고 있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공도에서? 근데 이거는 김 선생님하고 충청도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충청도를 잘 몰랐어요. 근데 충청도 분들은 시장에 가서 이거 깎아주세요 이러면, 내 믿어, 우리 집 개나 줄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은근하다 그래야 되나? 좀 되게 달라요.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네. 근데 그 개를 주워왔어요. 워낙에 예뻐가지고 근사한 이름을 안 붙여도 될 줄 알고 금방 주인을 찾아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둥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둥이, 넌 금방 갈 거니까 이러는데 천안 시내의 모든 동물병원을 다 뒤졌는데 네. 얘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인이 버렸나 보다. 얘는 버릴 만한 개가 아닌데. 네. 그래서 원래 같으면 뭐 루치아노 이런 이름 같은 거 지었어야 되는데 그런 이름 지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잠복고안이라고 그 불알이라 그러죠. 그게 뱃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형적인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수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수술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몇만 원이면 되는데 이 주인이 그걸 안 하고 갖다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개를 갖다가 충청도 분들이 좀 젊잖아요. 이 개가 화장실에서 면실을 하는데 이 개가 수술을 하고 이제 깨어나잖아요. 마취해서 깨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싸면 되잖아요. 네. 우리 마취 안 풀린 거 다 이해해 줄 건데. 근데 얘가 진짜 나의 왼발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처럼 온 힘을 다해서 화장실로 정말 몇 밀리씩 전진을 막 진짜 막 센티미터씩 전진을 하더니 쉬를 하더니 문지방을 억지로 넘어요. 네. 그러더니 거기 풀썩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도 양반은 이런 거구나. 그렇죠. 이 정도 근성은 있어야 충청도 사람. 본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네. 엄청난 게 있죠. 투쟁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요즘 둥이는 그래서 아직도 그 존엄을 지키면서 집에서 근엄하게 있습니까? 네, 요즘도 그놈아가 있고 얘는 핥고 이런 거 없어요. 사람 왔을 때. 그래요? 살짝 핥은 다음에는 이렇게 내외해요. 내외. 진짜. 이 근엄하다기보다는 약간 충청도 사람끼리는 약간 의문스러워요. 맞아요. 의문스럽죠. 속을 잘 모르겠어요. 티를 잘 안 내요. 잘 얘기를 안 하지. 좋다고 해도 좋다고 얘기 안 하고 싫어도 싫은 티 잘 안 내고. 둥이가 그렇구나. 네, 얘가 연대견으로서 이걸 잘해줬는데 네. 콜택콜택 이 노동자분들 네. 그 잘린 노동자분들 투쟁을 그 전에 한동안 여의도에 컨테이너 해가지고 네. 거기서 한참 계셨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둥이를 여러 번 데려갔어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내외를 하는데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아는 것처럼 자기 성격보다 훨씬 더 발랄하게 행동을 하면서 여기 오는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아저씨들 이제 네. 투쟁하시니까 나이가 많으셨고 환갑 다 되셨거든요. 네. 그 아저씨들한테 다 안기고 한 명씩 한 명씩 따라가면서 안기고 야, 신기하다. 네, 이러니까 그분들이 얘가 연대견이야? 연대를 너무 잘하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 그런 연대견으로서 의무를 다 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좀 내외하고. 쉬고, 네, 집에 에너지 와서 모으고. 쉬고. 여기선 뭐 하든 말든 그냥 뭐. 프로네, 프로. 네, 신기하다. 그럼 지금 현재 집에서는 어떤 동물들이 있습니까? 둥이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친구랑 살고 있는데 네. 9kg 나가는 유기 고양이가 있고요. 9kg? 야, 9kg면 장난 진짜 아닌데? 풍채가 장난 네, 아니고. 풍차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딱 집어들면 엉덩이가 축 처지면 휘청해요. 네. 아주 점잖은 유기 고양이가 있고요. 치와와는 원래 조그맣잖아요. 네. 근데 어깨가 떡 벌어지고 목하고 얼굴의 굵기가 똑같아서 되게 조폭 같은 호주 캥거루 그런 그러니까. 느낌의 상체. 네, 네. 그런 느낌의 치와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치와와 그러기가 쉽지 않아. 총 3마리 네. 키우시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럼 둥이가 가장 어른입니까? 아니요, 그 고양이가 제일 어른이에요. 그 9kg 고양이. 네. 야, 한번 보고 싶네요. 그 책을 보면 타자화된 반려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읽는 거는 본인 얘기구나 대부분. 네, 감정이입되어 그렇습니다. 있는 캐릭터 네.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유기견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유기견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누가 나는 크면 유기견 키워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연예인들도 선행을 많이 하고 뭐 이효리 씨 같은 분들은 이제 유기견 많이 키우고 이러니까 굉장히 형편이 괜찮은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길에 버린 개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개들 뭐 말티즈 이런 개들 이제 한 두세 마리 하면 보신탕 한 그릇 나온대요. 네, 한 서너 마리 뭐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길에 돌아다니는 개가 너무 많고 그거를 그냥 못 지나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씩 데리고 오다 보니까 제일 많을 때는 집에 5마리까지 키우게 됐는데 앞발이 어깨부터 없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세 다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한 강아지는 로렌초 데 메디치라고. 근데 얘는 지금 잘 됐어요. 어떤 서양 사람이 입양을 해갔었거든요. 정말 자기 본향으로 간 느낌. 네. 정말 자기 고향으로 간 느낌이죠. 근데 얘는 평택에서 산탄총을 맞은 거예요. 아마도 사냥꾼이 사냥감인 줄 알고 쐈을 텐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든 책임을 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책임을 안 지고 척추에 계속해서 산탄총 파편이 박혀있는 상태였어요. 그거를 이제 뺄 수가 없고 제가 아는 보호소에서 얘 곧 안락사한다 이렇게 공고가 올라오는데 얘가 하반신을 못 쓰거든요. 근데 상반신은 너무나 건장해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옛날에 88년 올림픽 때 케니라는 소년이 성화봉송을 했는데 하체가 없는 소년이에요. 그래서 스케이트보드에 상체를 올려놓고 그 스케이트보드를 팔로 밀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어깨 근육이 너무너무너무 발달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깨나 상체까지는 너무너무 건강하고 얘가 살겠다고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데 그대로 죽게 놔두는 게 맞을까. 그리고 얘는 아무도 안 키워주겠지 싶어가지고 제가 임시보호하겠다고 데리고 왔어요. 얘는 이제 기저귀를 채워줘야 되고요. 응가를 할 때마다 손으로 짜줘야 돼요. 변기에다 갖다 대고. 그러니까 어린애보다 더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임시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3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걔가 하도 많이 짖어가지고 앞집 뒷집에서 신고하고 뭐 구청에서 항의 들어오고 이제 제재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호소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끝까지 책임을 못 지는 게. 근데 어떤 외국인이 거기를 방문했다가 얘를 데리고 갔다고 텔레비전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른 강아지들 중엔 되게 잘 된 케이스다. 네. 지금 책에서 이 내용 재밌었던 게 앵무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에피소드의 끝단에 작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얘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많이 하는 애인데 지 멋대로고 귀엽다. 귀여운데 장사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앵무새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애가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세상에 이토록 광고한 권력이 있을까? 나도 하루빨리 귀여워지는 연습 좀 해야겠다. 귀여운데 장사 없다니까. 콘텐츠 개발하는 사람들은 고양이를 못 이긴다. 귀여운 고양이 사진 한 장으로 다른 모든 콘텐츠보다 조회수를 상회한다. 그냥 생긴 게 그렇게 생겨야 뭐 하여튼 그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 쉬는 시간에 이 책을 얼마 동안 쓰셨냐 하니까 굉장히 긴 시간, 거의 10년 가까이 하루하루 생각날 때마다 단상을 쓰신 모음인 것 같아요. 책의 초반부의 귀여움에 대한 이런 나름의 작은 철학이 생겼는데 후반부에 보면 둥이 얘기를 하면서 귀엽지 않아도 시큰둥함으로써 이렇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강아지도 있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바뀐 그게 거죠. 그 충청도스러운 거예요. 네. 시큰둥한 거 냅둬지 우리 똥개나 주게 뭐 이런 거. 그 김 선생님이 충청도의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충청도의 특성 같은 거를. 글쎄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을 외부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건 잘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아는 작은아버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세대보다 저희 윗세대들이 좀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돌려서 해. 그치. 맞아. 다이렉트로 안 직접적으로 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밭에 가가지고 뭔가 이제 저 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게 명절 때 모여서 이제 작은아버지들이랑 회의를 하세요. 그러면은 결론은 그거예요. 저 밭을 누가 어떻게 갖고 가서 팔 거냐 이 얘기인데 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저 밭 뭐 심었나? 그러면
알아들어, 근데. 작은 아버지는 다 알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렇겠지, 그렇게. 다 알아. 알면서도 즉답으로 안 가요. 뭐, 형님, 오다 보니까, 고추든가? 다 알아,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아버지가, 올해는 고추 말고 딴 거를 해야 되지 않겠어? 심을 생각이 없고 팔 얘기인 거야. 그치. 그 맞아, 팔자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을 계속 밭 얘기, 옆에 감나무 얘기, 밭에 왔다 갔다 한 옆집 아저씨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셋째가 한번 시세 좀 알아봐. 그러면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야, 그렇구나. 네. 그런 방법론. 충청도 사람 중에 코미디언이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진짜 많죠. 예, 네. 그게 어떤 돌려서 말하는 그 능력, 어떤 공격성이 없는 대화, 또 그래서 여자들도 굉장히 충청도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있다면 절대로 공격적으로 말을 안 해요. 그쵸. 예. 근데 같이 사는 사람들 이제 속이 터지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렇겠지. 충청도 사람들은 標準하게 얘기하고 뾰족하게 표현하는 거 세상 싫어합니다. 네. 좀 못 배워먹은 것들이라고. 네. 싼 것들이라고 욕합니다. 둥이가 그걸 배웠구나. 네. 저는 우리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운 적이 없거든요. 일단 아버지가 개를 무서워하셨어요. 걔한테 어릴 때 심하게 물린 적이 있나 봐. 그래서 못 키우시고, 제 동생은 막 강아지 같은 거 키우고 싶어 했는데, 이제 우리 엄마가 한마디 하면서 단념시켰죠. 네가 다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직도 내 동생의 말이 기억나요. 그러면 그냥 파는 데 가서 구경하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가서 보는 건 좋은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애완동물 키워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김현진 작가의 이제 거체에 가면 한 마리만 있던 경우는 거의 없었고 여러 마리가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감당이 안 되는 분위기. 위축.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본인도 얘네가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라기보다는 쟤네를 어떡하지? 하면서 한 마리씩 데려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지나치지 못하면 자기가 데려와가지고 키우는구나. 그래서 저 역시 한 마리의 개처럼 거기서 다 같이 서로 위로받고 하면서. 근데 김현진 작가가 키우는 개와 접할 기회는 제가 거기로 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아까 새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 거예요, 우리 김현진 작가가. 제가 그때 네. 목동에 살면서 녹즙 배달할 때인데 그 홈플러스 바로 맞은편에 배달을 KTDS라는 건물에 배달을 하고 저 이 건물도 배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배달 와본 적 있다고. 네. 앵무새가 하나 있는데 앵무새가 몇 번 반품을 당한 앵무새인 거예요. 근데 제가 가면 알아채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아몬드 같은 거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새를 결국에 제가 샀어요. 계속 반품 당하는 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한동안 이름이 왜 반품을 해요?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워서. 그 종류가 많이 우는 새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아파트에서 샀다가 반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새 이름이 반품이었어요. 앵무새 중에 되게 이제 색깔이 화려한 앵무새 종인데 조그맣고 근데 시끄럽긴 해요. 깨깨깨깨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앵무새에 대한 어떤 판타지는 말 따라하고. 말 안 해요. 말하고 막 이렇게 동문서답 하는데 나한테 어떤 철학을 알려주는 것 같고 어깨 위에서 필요한 말 가르쳐주고 왜 이런 아니야. 그냥 시끄럽게 우는 애야. 앵무새 중에 가장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말은 못한대. 그러니까 약간 반품이 계속 되면서 근데 그 새가 왔다가 그 새가 결국 이제 우리 집에 한번 왔다가 눌러 앉게 된 거예요. 이름이 바뀝니다. 배 감독 새 싫어하잖아요. 네, 저는 새 공포증이 있거든요. 걔 이름이 바뀌었어요. 깨기라고. 깨가면서 저랑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그랬죠. 깨기가 너보다 낫다. 얘는 밥 먹으라면 와서 먹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귀엽기라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귀여운 게 짱이구나. 이쁘고 귀엽지 않냐.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제가 김현진 작가의 근황을 이제 뭐 SNS나 이런 걸로 보고 있으면 이제 고양이 개뿐만 아니라 새에게도 약간 이런 관심이 갔구나. 참새 한 마리에 대해서 이런 참새가 어디서 다쳐가지고 동물병원에서 고쳐줬는데 누가 키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키우겠구나. 한번 우리 집으로 내려오겠구나 그 새가.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도 이제 이름이 생겼고 참순이가 그래서 저희 집에는 있죠. 이 참순이. 네. 도대체 두 사람이 무슨 거 전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나도 약간 그게 신경 쓰여요.
집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 뭐지? 사촌이에요, 사촌. 네. 이종사촌입니다. 네. 전처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약간 헐리우드 막 커플 같은 그냥 느낌. 옛날 여친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집안끼리 가깝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헐리우드 커플 쿨하게 헤어졌다가 약간 애 나놓고 쿨하게 줄리 서로- 대피 뭐 이런 막 네. 방송도 가끔 같이 하고 같이 막. 하고 막 야 쟤네는 그래도 되게 쿨하다. 저 이 책에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작가님 쓰시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강아지나 개는 조건적으로 사랑하진 않는 것 같다, 사람을. 아, 맞아요. 네, 그냥 무조건적으로 애정을 주고 사랑을 주는데, 네. 누가 나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애정을 조건 없이 계속해서 주겠냐. 그게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쓰셨다고 하는데, 그 10년 동안의 삶을 관통하면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어떤 상황이고 내가 뭘 해주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게 아니라 얘들은 그냥 애정을 그냥 주는 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배운 것보다 이 강아지들의 태도 속에서 훨씬 더 위로와 배움이 있었다. 는 얘기를 책에서 쓰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강아지 데려다가 또 유기견들 주인 많이 찾아줬거든요. 네. 원래 주인 찾아줬다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은 버렸고 새 주인을 많이 찾아줬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아우 좋은 일 한다 어떻게 그런 걸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전 되게 창피한 게 오히려 제가 강아지들한테 언컨디셔널한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받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정말 유기견들은 주워 오기만 하면 너무 사랑을 해줘요. 아 나를 구해주다니 막 이러면서 나한테 밥도 주고 안아주고 이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태도로 너무너무 사랑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창 20대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 강아지들한테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의지를 했던 마음이 이 책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김현지 작가 책을 이제 집에서 쭉 돌려봅니다. 네. 이게 몇 권씩 있으면 샥 보는데, 근데 가장 이 책이 자기 이야기를 어떤 대상에 빗대서 솔직하게 하기 쉬운 텍스트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진솔하게 그냥 다 쉽게 그냥 툭 나와버린 것 같아요. 네.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에세이로 쓰는 거랑 내가 키우고 같이 시간을 보냈던 반려동물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걸 빗대보면 후자에서 훨씬 더 작가가 쓰기에도 마음이 좀 편한 작업이 아니었을까? 네. 매우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막 마냥 즐겁고 재밌었다 이렇게 말하긴 힘든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더 솔직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뭐 독서회라는 코너를 시작한 이유가 끌리는 책, 괜찮은 책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좋으면 서로 추천해가지고 많이 읽고 뭐 이런 거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거라 네. 출판사가 어딘지 몰라요. 권 기자가 누군지 모르고 전혀. 네, 그냥 저희가 사다가 읽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네. 저희가 연휴 지나고 첫 번째 시간으로 보내드린 독서회 네. 동물의 정생활 네. 네, 김현진 작가님의 삶이 녹아있는 꽤 오랫동안 준비해서 한 장씩 써서 그걸 합친 이야기거든요. 네. 네. 김현진 작가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만나보시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동물 애정 생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뻑간 애가 아니에요. 그래. 잘못 그래요. 인식될까봐. 그러니까. 저희가 어쩌다 보니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할 때만 자꾸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나눴는데 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 책으로 입문하셔서 이런저런 책들도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현진 작가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시리즈 끝났으니까 다른 기회로 모실 테니까요.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순위가 되게 높더라고요, 팟빵에서. 그래서 이런 코너에 출연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면서도 내가 꼭 이런 훌륭한 팟캐스트에 오는데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얘기만 들고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약간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동물 애정생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책, 다음 주에는 오실 분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어. 네, MBC의 장수연 PD가 쓰신 책인데, 그리고 책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읽고 방송 들으시면 그렇죠. 좋겠네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어. 책 가지고 얘기를 다음 주 월요일에 나눌 거고요. 그리고 동물 애정 생활을 혹시 구입하셔서 읽으셨다 그러면 인증해주세요. 인증을 해주세요. 선물 네, 드리겠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네.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른 책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